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인데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인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받은 시도의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죠. 자격 취소의 경우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개를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1번이 그래서 맞습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3번인데요. 틀렸는데 암기 프린트 54번.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나머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전부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다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시험에 청문을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출제되냐면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한다고요. 그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라고요.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합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입니다. 지정 취소는 반납 안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있죠. 39번에 39번 한번 볼까요? 귀찮아도 자꾸 찾아봐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3, 4, 5번 39번에 3, 4, 5번 반납 취소 3개 7일 이내 반납 취소 3개 청문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청문하는 거 취소 3개 반납하는 것 취소 3개.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또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 20번. 20번에 보면 결정 공일임 요 5개만 암기하면 됩니다. 요 5개가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6개월. 결정 공일임. 나머지 9개는 3개월이고요. 맨 마지막 15번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1개월이죠. 자, 그래서 결격사유, 이게 결격사유, 정보 거짓 공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6개월 맞네요. 6개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인장 등록 3개월, 다 3개월이고 이거 5개 빼고는 다 3개월이라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 1개월.
그래서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옳은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개별 기준, 그 어떤 분들 이런 거 물어봐요. 3개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거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가 3개월 이하입니까? 6개월 이하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답이 뭐예요? 6개월 이하, 3개월 이하. 요거 위반하면 2번 위반하면 3개월 이하입니까? 6개월 이하입니까? 6개월 이하입니다.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어요. 다 6개월 이하고 개별 기준이 3개월이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4.5개월 할 수도 있고 1.5개월 할 수도 있으니까 3개월 이하는 아니잖아요. 4.5개월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하라는 말 나오면 전부 6개월 이하라고요. 단 개별 기준을 물으면 개별 기준이 3개월이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별 기준까지 모르면 그냥 6개월 이하라고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시험에는 6개월 이하로 많이 나오고 3개월 이런 개별 기준은 자주 묻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 16번도. 17번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공시방법을 갖춰야. 자연인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그냥 전부 노출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됩니다. 전부 노출설이에요. 통설이. 일부 노출이 아니라 전부 노출설이에요. 근데 형법에서는 진통설이에요. 진통설. 자연인이 되는 거는. 그 형법상에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뭐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애 반쯤 나오는데 넣다가 잘못해 죽여버리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민법상은 반쯤 나오다가 죽으면 사람 아니에요. 자연인 아니라고. 완전 전부 노출되어야 그때 비로소 자연인이 된다고요. 사람이 되는 시기가 형법하고 민법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연인은 그런데 법인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된다.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밀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요거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서울에 맞습니다.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어디에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화 정책을 실시했고 지금은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방 PC 버전.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50번에 1번. 1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협회 지부를 두는 경우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설치 운영할 자는 맞습니다. 공개규정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고요. 휴업 신고도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옳은 것도 3개, 틀린 것도 3개. 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출문제인데 다만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기억, 니은 이렇게 보기를 예시를 줬습니다. 그것만 다르고 실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보통 기출문제는 요게 3개 아니면 4개 많이 나옵니다. 박스형 문제 3개 아니면 4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작년에 19문제 출제됐어요. 박스형 문제. 이 박스형 문제를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가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익정지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 옛날에는 3년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낼 의미가 없죠. 3년에 3천만 원 다 하니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답 3번입니다. 비밀누설, 비밀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것. 오직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공이 벌칙의 체질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행위입니다. 법 제50조 양벌규정. 직원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직원 잘못이라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해당 조에 1,0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9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직원하고 무조건 똑같이 받는 건 아니라고.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5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2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지 않는다고요. 과실이 없으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칙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4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는 전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터 21번. 암기 프린터 21번에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유사 이중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였는데 15번 16번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보조원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와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를 알선한 경우 이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벌칙이 이 지금 기출문제 지문인데 벌칙이라는 게 벌칙 임치 절치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벌칙이라고 이렇게 딱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벌칙은 그냥 위반했을 때 우리 벌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니까 벌칙 한도가 다른 것은 그 임치 절치를 한도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징역 벌금 이런 걸 한도가 다르니까 징역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근데 임치 절치는 좀 한도라고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은 제가 5번만 바꿨어요. 5번은 올해 신설된 거니까. 우리 게임하다 벌칙 준다 이런 거 그런 의미예요. 그냥 동네말이에요. 벌칙이라는 게 이게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2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하면 따로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다.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전입니다.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1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시도지사,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데요. 신고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냥 며칠이라는 말 없고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완전 말장난이죠.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3번이.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사전송이 팩스입니다. 팩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1번 이내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5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인장 등록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전자문서 안 되는데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는데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정정 신청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근데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 암기 프린트 14번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능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22번은 실제 시험에서는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출제됐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출제됐습니다. 23번입니다.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개정된 거기 때문에 내놨고요.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처분 의무 기간 1년입니다.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 물론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 입증을 받았다면 처분 의무 기간 1년 줄 필요 없고 곧바로 처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 퍼센트 부과합니까? 25%죠.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서 더 높은 가액 25%를 해마다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공법에서 이행강제금 건축법하고 농지법 두 개 있죠. 공법 시험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시험 자격증 딸 때 그 시험에 나왔어요.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은 건축법, 농지법 두 개가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 입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 이내. 그 다음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투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 3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이천 살면서 저 김해평야에 있는 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용 농을 하려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용 농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바뀌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서는 안 된다. 진흥지역은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나눠지죠.
진흥지역이 옛날에는 절대농지,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상대농지였어요. 옛날에 부르는 표현. 절대농지, 절대로 농사만 지어야 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땅, 절대농지. 상대농지는 다른 거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대농지죠. 지금은 상대농지, 절대농지를 안 하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임신, 출산이라고 돼 있고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인지 7개월인지 특정하지 않은데 여기는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 6개월 넘으면 직접 농사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를 원칙적으로 주인이 직접 지어야 된다. (24번입니다) 외국인 특례 옳은 것입니다. 특례, 특별히 예외에 대해서 옳은 것. 건축물, 우리나라 사람은 증여하는 경우 신고 아니지만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교환 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 옛날에는 2017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신고하고 건축물이나 입주권 분양권은 신고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네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며, 12번에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전자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공동중개 방식, 공동중개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해야 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 명만 하면 된다 해서 X입니다. 우리 확인설명서 계약서에도 한 명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공동중개하면 다 같이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하면 따로 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실거래가기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시스템에서 다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예, 가능합니다. 단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전자서명까지 완료되고 나면 그때는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거래 당사자 신문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신문 확인해야 되고, 단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신문 확인 외에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남의 물건 팔아먹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주거용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기출문제인데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작성시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기재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라고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니까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답 찾기가 어렵다고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야 되잖아요. 세부 확인 사항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이나 이런 걸 기재하거든요. 그 답이 1번이 답인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주인 협조 없이 알 수 없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이게 기출문제 지문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인 것은,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으니까 저도 이걸 풀면서 조사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결론은, 이게 제가 올해도 지금 시험 보는 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 해설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6시에 가정답 발표가 나잖아요. 제가 한 5시 정도에 강의할 예정이에요. 가정답 발표되기 전에. 굉장히 강사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만약 그랬는데 나중에 가정답하고 틀리면 사기꾼아 욕 듣잖아요. 스트리밍 이거는 수정도 못하고 엄청나게 욕 얻어먹어요. 근데 했는데 저는 답 틀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답 나중에 나온 거 하고. 올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문제를 보면 헷갈릴 수 있다고. 이게 뭐지? 답이 없다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인 것은 이 말이라고. 이 말 뜻이. 예? 뭐라고? 예. 예. 경비실 이런 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아파트 가보면 경비실 있는지 뭔지 알고, 비선호시설, 도대주, 교판, 이것도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딴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도대주 교판이 비선호시설이 아니네. 그건 입지 조건이고, 비선호시설은 뭐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이를테면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옆에 주위 사람들, 주인한테 물어봐도 주인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너희 집 근처에 비선호시설 뭐 있냐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알고도 거짓말 시킬 수도 있고. 주차장도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보면 알고. 도로의 접근성, 이게 도대주 교판 입지 조건이네요.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실제 권리 관계,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주인이 안 알려주면. 그런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이게 지문이 짧은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렇게 짧은 게.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단 기출문제인데 이것만 지금 그 당시는 기준금리가 기출문제 나올 때는 1%인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답이 아마 6만 얼마였어요. 근데 지금 엄청 이자가, 기준금리가 높아졌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암기 프린트 29번,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별표 월차임 전환율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1할이 10%예요. 10%. 기준금리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기준금리를 몇 %라고 줬어요? 4% 더하기 2% 하니까 얼마요? 6%잖아요. 1억에 6% 하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연 600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달이면 나누기 12를 해야 되잖아요. 12 하면 답은 50만 원.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가 냈다고. 일부러. 지금 기준금리 아마 3.5%죠. 지금 현재 얼마인지 저도 뭐 지금 아마 3.4% 아닐 거예요. 근데 3.5%라고 하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4%로 준 거예요. 실제 시험에도 기준금리는 몇 %다 이렇게 줍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기준금리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올렸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암기 프린트 29번 다시 한번 29번을 보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주택은 기준금리 더하기 2% 또는 1할인데 상가의 경우 12%가 1할 2푼이죠. 시험에 1할 2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아까 높은 금액이 뭐가 있었어요? 아까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높은 금액이 있잖아요. 감정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 25%. 또 주택에서 손해배상 해줄 때 주인이 직접 산다 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주면 높은 금액, 세 개 중에 높은 금액이 실제 손해 입은액, 3개월간 환산월차임, 기존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중에서 높은 금액. 근데 권리금은 회수기회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인지 높은 금액인지 이런 거 헷갈리기 쉬운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8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